안녕하세요. 이상치 탐지 코드 실습을 맡은 조교 황순혁입니다. 코드 실습에 앞서서 조교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순혁이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김성문 교수님 지도하에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티क्스 랩에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2학기 차에 있습니다. 제 관심 분야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시계열풍 학습, 그리고 데이터 증가법 정도가 있고, 이제 금일 코드 실습하면서 생기는 어떤 궁금하신 점들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뤄볼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은 총 3개인데요. 원 클래스 SVM, 그리고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 그리고 PCA 베이스드 컨스트럭션 총 3가지 알고리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실습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make classification이 있습니다. 이 make classification 같은 경우는 사이클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고요. 어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노말리 디텍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임밸런스한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 데이터인 크레딧 카드 프로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합니다. 총 29개의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상 여부를 가리는 한 개의 클래스 Y값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상치 탐지에 아주 적합한 데이터셋으로 어떤 사기 거래인지 정상 거래인지 카드 거래 중에서 그걸 판단하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듈을 불러올 텐데요.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듈을 우선적으로 불러올 예정이고 뒤에서는 이제 어떤 세부적인 모듈이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불러오기요. 첫 번째로 make classification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사이클런에 있는 이 make classification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규먼트가 좀 많은데 필요로 하는 아규먼트만 설명을 드리자면 nsamples 같은 경우는 샘플 데이터가 몇 개인지 저는 총 10,000개 생성했고요. 피처 같은 경우는 변수 그러니까 x의 변수의 개수입니다. 저는 두 개로 이제 두 개의 변수를 갖는 데이터셋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 y값이 갖는 경우의 수인데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니까 두 개만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n cluster super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클래스가 각각의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도록 형성해달라. 하나의 클러스터링을 형성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달라는 아규먼트입니다. 웨이츠 같은 경우는 저는 정상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 아노멀리 디텍션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98% 정도로 그 정상 데이터를 형성을 하고 2%로 비정상 데이터셋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X와 Y가 형성이 되고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첫 번째 피처, 그리고 두 번째 피처, 그리고 타겟 값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화해서 만들게 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의 변수에 대한 값들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변수 그리고 총 10,000개 그래서 타겟 이제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린 거에는 지금 0밖에 보이지 않는데 중간중간에 1이 섞여 있거든요. 1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상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모델링을 하기 앞서서 우선 이 타겟을 정렬을 해줬습니다. sort values 함수 활용해서 타겟으로 정렬을 했고요. 그리고 정렬을 하게 됨으로써 이 섞이는 인덱스를 with index 함수 활용해서 아래처럼 1이 아래로 깔리게, 비정상 데이터가 아래로 깔리게 이런 식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이제 매플라 라이브러리 활용해서 어, 시각화 해주는 코드고요. 그래서 아래 index 타겟 넣고 데이터에 MC 저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0과 1을 카운팅 해주는 플롯을 그리게 됩니다. 총 9,741개의 정상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제 259개의 비정상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나오고 있네요. 압도적으로 임밸런스한 데이터로서 아노멀리 디텍션에 굉장히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타겟이죠. 클래스 앞에 10가지 X, 그러니까 총 모든 특징을 X에다 넣어주고 클래스 정보를 담고 있는 마지막 열에 대한 정보를 Y에다 담아줍니다. 저는 트레인과 테스트를 8대2의 비율로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부터 80%의 X까지는 X트레인,
그리고 나머지 뒤에 20% 같은 경우는 테스트에 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상치 탐지 같은 경우는 학습 단계와 검증 단계로 나눠 봤을 때 학습 단계에서는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제 좀 그 아노말리한 데이터가 섞인 데이터셋에서 얼마나 그 아노말리를 잘 탐지해내느냐, 정상만으로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이 이상한 점을 잘 발견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하기 때문에 저는 테스트에 이 아노멀리한 데이터가 섞이도록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팅을 한 이유가 이렇게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쉐입과 개수를 해봤을 때 쉐입 같은 경우는 이제 8,000개, 2,000개, 4대 1로 잘 섞인 게 볼 수 있고 X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피처를 두 개만 만들었으니까 두 개의 피처 같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Y 같은 경우는 트레인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는 1이 몇 개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는 0개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상 데이터로만 활용을 한다 했으니까 0개가 나왔고요. 0은 전체 8,000개 중에 8,000개가 0이다 라고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테스트 데이터에는 아노멀리한 데이터를 넣어서 그거를 탐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이 몇 개냐고 했을 때 259개 여기 있죠? 이 전체 259개가 테스트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인 데이터도 1741개가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데이터 셋 중에 있는 약 259개의 아노말리를 어떻게 잘 탐지하느냐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능 평가를 저는 그런 식으로 함수를 짜서 진행을 했습니다. 퍼포먼스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서 딕셔너리의 어크리시 스코어, 이 사이클론 매트릭스에 있는 해당 함수들을 전부 사용했고요. accuracy, precision, recall, performance score를 포함하고 있는 이 performance라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혼동인들, 컴퓨전 매트릭스까지 시각화해주는 CFWIS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인 크레딧 카드 프로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구글링에 치면 다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오픈 데이터 쓰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링크는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구글에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데이터에는 여기 첫 번째 컬럼에 원래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시계열을 지금 다루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타임 같은 컬럼은 제거하는 드롭 메소드 써서 제거를 해줬고요. 그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8번과 어마운트라는 총 29개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는 0과 1의 형태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에서도 이제 매플라이브 활용해서 시각화를 해줬습니다. 앞서 만든 메이크 클래시피케이션보다 더욱더 극심한 불균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카드 사기 데이터셋이다 보니 뭐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 게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로 소팅을 해줍니다. 소팅을 해주고 뒤섞이는 리셋도 인덱스도 리셋 인덱스 메소드 활용해서 해주고요. 그래서 인덱스도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 데이터셋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28만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다 쓰면 뭐 정확도나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어떤 코드 실습에서는 좀 빠르게 결과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총 2만 개만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길이에서 2만 개를 뺀 것부터 마지막 것까지니까 총 2만 개가 뽑히게 되겠죠. 어, 이 코드 실습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어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28만 개 전부 사용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 보니 좀 시간이 걸리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 make classification에서는 x, y라는 변수를 썼기 때문에 저는 뭐 x1, y1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80%대 20%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y 테스트에서는 1이 포함되게 진행을 했고 2만 개 중에 16,000개가 트레이닝, 4,000개가 테스트 총 4대 1의 비율로 잘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진행하는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 같은 부분들은 제가 깊게 짚기보다는 저는 코드 위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김선봉 교수님 유튜브에 있는 한, 머신러닝 강의를 한 번쯤 듣고 오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원클래스 SVM부터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상 데이터가 이렇게 좌표에 찍혀 있을 때 이 정상 데이터를 잘 분리하는 원점에서부터 최대한 먼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마누얼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이 하이퍼플레인으로부터 초과되면 이렇게 벗어나는 데이터가 생기면 그 데이터를 아노멀리로 판단하는 아주 대표적인 아노멀리 디텍션의 알고리즘이죠. 로 같은 경우가 원점에서 하이퍼플레인과의 거리고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니까 마이너스 로우가 더 커지는 게 좋겠죠. 로우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좋은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파라미터인 누가 존재하는데요. 누 같은 경우는 최소 누 n개만큼의 서포트 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퍼플레인과 원점 사이에 있는 서포트 벡터들의 개수가 최대 누 n이다 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깊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적이 그게 없어서 한번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 웨이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로 진행을 우선적으로 해볼 예정이고요. 사이클런에 있는 SVM에 있는 원클래스 SVM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누를 0.01, 커널, 감마를 아규먼트로 봤는데 커널 같은 경우는 RBF나 폴리나 리니어, 시그모이드 등이 있고요. 누는 뭐 이런 식으로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인 0.01로 설정을 했고 감마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오토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오토라는 기능 사용해서 저는 총 두 가지의 파라미터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fit해서 extract 넣어서 이제 학습 데이터에 모델이 잘 학습시킬 수 있도록 코드를 진행을 해주고요. 이제 학습된 모델, 원클래스 SVM이라는 모델을 바탕으로 프레딕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 셋을 프레딕트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코드가 이제 이 원클래스 SVM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정상인 데이터는 1, 그리고 비정상인 데이터는 마이너스 1로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은 정상인 데이터는 클래스가 1이고, 0이고, 비정상인 데이터는 클래스가 1이기 때문에 해당 과정으로 바꿔줘야 이런 정확한 퍼포먼스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변환 과정을 거친 y프레드와 y테스트에 아까 성능 함수로 제가 설명드렸던 return result를 퍼포먼스라는 변수에 담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폼을 활용해서 성능을 찍어보게 되면 성능과 이 컴퓨전 매트릭스 시각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어큐러시가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축이 실제 액추얼이고 이 축이 프레딕션인데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값을 다 더해서 0을 0으로 잘 맞췄냐 1을 1로 잘 맞췄냐 이 두 가지를 분자에 넣고 퍼센테이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상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큐러시는 웬만하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프리시전과 레퍼런스 스코어겠죠. 저희는 지금 아노말리 디텍션이기 때문에 비정상 1을 어떻게 1로 잘 맞추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가 1인데 뭐 예측을 0으로 했다던가 아니면 실제가 0인데 예측을 1로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오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노멀리 디텍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총 259개의 1이 존재하는데 정작 맞춘 거는 87개밖에 없는 약 33.5%밖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0.01이나 뭐 0.05, 0.1, 0.2 이런 다양한 경우에 그리드 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파라미터 그리드를
뭐 시간이 되신다면 더 다양하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게 시그모이드를 추가하셔도 되고 나는 뭐 감마까지 추가해보고 싶다 하면 여기 뭐 감마 추가해서 똑같은 형태로 값을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드 서치로 F1 스코어가 좀 중요한 스코어라고 생각을 했으면 F1 웨이티블하고 스코어링 함수 정해줬고요. 그리고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5로 설정을 해서 그리드 서치에 적합하게 하고 베스트 파라미터 뽑아서 베스트 파라미터를 다시 모델로 삼아서 학습을 시키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환도 해주고 이거는 앞서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어큐러시는 그대로 같은 잠시만요. 네. 성능은 그대로 제가 아까 했던 이 누 0.01과 RBF가 최고의 성능이었네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파라미터 그리드에서 최고의 성능이었습니다. 좀 더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가져가면 성능이 향상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측한 것과 기존의 데이터, 그러니까 오리지널과 원클래스 SVM 프레딕션을 플러팅해 본 거고요. 이제 보라색을 정상 데이터, 그리고 빨간색을 이상 데이터라고 예측한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제가 메이크 클래시피케이션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빨간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돼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일반적인 데이터셋을 봤을 때 저는 이 원클래스 SVM 프레디션에서 조금 잘 예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군집이 형성된 정상 데이터에서 빨간색 점은 꽤나 벗어나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상치로 잘 판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미 데이터셋을 형성하는 함수다 보니 그런 거 차치하고 성능이 잘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데이터인 크레딧 공공 데이터에 한번 다시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선 진행을 하기 앞서서 위에 보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변수별로 값이 조금 범위가 있어요. 분산이 큽니다. 뭐 이런 데이터는 막 10이나 마이너스 12까지 가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0에 굉장히 수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분산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스케일링, 풀 프로세싱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활용을 해서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 트레인과 테스트에 스케일링 적용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누를 0.1로 하고 하나를 RDF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스케일된 엑스트레인에 핏을 했고요. 이제 테스트 데이터 활용해서 크레디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변환 과정 거쳤고요. 이제 성능을 한번 Y프레드와 Y테스트, 크레딧 카드의 Y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데이터이다 보니 이 데이터가 조금 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큐러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느 데이터든 어큐러시마저 낮아버리면 조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이 0 정상 데이터마저도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큐러시가 낮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아노말리 디텍션의 핵심 태스크인 이 1로 잘 예측합니다. 335개라고 예측을 했는데 총 491개 중에 335개를 잘 예측하고 있습니다. 73% 정도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비교적 잘 앞서 메이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보다는 적극적으로 잘 예측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크레딧 카드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서치 진행을 했고요. 저 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뭐, 누 같은 경우는 5가지, 그리고 커널은 3가지. 제가 시그모이드를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시그모이드는 제 경험상 그렇게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빼봤습니다. 만약에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뭐 시그모이드도 추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감마 값도 변경해보시면서 실험해보시면 더 실험을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치 진행을 해서 마찬가지로 F1 스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F1 스코어를 기점으로 높은 거 골라달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 5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능을 뽑아내게 되면 어큐러시는 뭐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니까 자취하고 F1 스코어가 위에서는 0.7074였는데 0.728로 많이 조금 올랐네요.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플라팅을 해보면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게 원 클래스 SPM 프레딕션인데 우선 형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아무래도 이 원 클래스 SPM이 좀 거리 위주의 어떤 클리어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셋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점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는 솔직히 조금 아노말리라고 모델이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클래스 SVM은 조금 떨어지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아노말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언클래스 SVM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인 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 줄여서 SVDD입니다. 해당 부분도 유튜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 데이터를 감싸는 가장 작은 구를 형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중심을 A라고, 스몰 A라고 했을 때 반지름 길이 R만큼의 이 원으로부터 모든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만약에 오차를 허용하겠다, 이 크 사이만큼을 허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하이퍼 파라미터인 C를 활용을 해서 해당 식이 미니마이제이션 되도록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코드입니다. 웨이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한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추가점이 있다면 제가 뒤에서 구현한 이 SPDD 모듈은 정상을 1로, 비정상을 1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시각화를 하게 되면 정상이 9,741개, 비정상이 259개. 아까 기준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을 기점으로 소프트 밸류 해주고요. 그리고 뒤섞인 인덱스, 다시 리셋 인덱스 메소드 써서 원래대로 인덱스 그리고 x와 y를 할당해주고요. 마찬가지로 8대2의 비율로 이렇게 주고 쉐입도 그대로 8000, 2000, x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피처 잘 각도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 저는 아까랑 조금 혼동하실 수 있는데 아까는 1, 0이었고요. 지금은 1, 마이너스 1입니다. 정상이 1이고 비정상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에는 이 마이너스 1인 게 259개. 그러니까 비정상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잘 포함되도록 잘 설계가 된 모습이네요. 그리고 SVDD 모델링입니다. SVD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 잘 구현되어 있는 사이클런 패키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코드를 구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드가 굉장히 길어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코드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코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핵심적인 함수부터 설명드리면 그 일반적인 사이클론에서 진행하는 빛이나 프레딕트 이런 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싱글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이게 라그란지안 문제와 관련된 코드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시각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get 모델로부터 핵심적인 모델인 solve problem, solve problem이 이제 어, 그 SVDD의 최적화 공식, 포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뭐 라그랑지안 계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가 조금 길어서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 빛이랑 프레딕트 완전 똑같은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드이기 때문에 그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프레딕트 테스트 데이터 쓸 때 쓰는 함수인데 이렇게 디스턴스 계산해서 거리 기반이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바탕으로 아노멀리를 알람 해줍니다. get distance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되는 디스턴스 구하는 함수고요.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정확도, 퍼포먼스 나타내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베이스 SVDD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C, 그리고 감마, 커널, 디스플레이는 뭐 시각할 건지 말 건지 때문에 온으로 고정을 할 것입니다. C를 1값으로 했고요. 감마 0.3, 커널은 RBF로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이 넘파이 형태로 받아줘야 코드가 돌아가서 to 넘파이 해주고요. ytrain은 to 넘파이 한 다음에 reshape를 두 개의 차원을 갖도록 변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fit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는 한 2분,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인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학습 성능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잘 맞추고 있죠. 아무래도 정상인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다 보니까 높은 어큐러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딕트를 하게 되죠. 이제 테스트 데이터 바탕으로 모델의 프레딕트를 해서 예상값, y 프레드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뽑아낸 y, 뽑아낸 y 값을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 SQL 안에 있는 매트릭인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F1 클래스, 그러니까 앱노말, 그러니까 아노말리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어떤 성능은 아무래도 리콜이랑 F1 스코어가 낮네요. 아무래도 비정상으로 잘 판단을 한 4분의 1 정도밖에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상 데이터는 굉장히 잘 예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 디스턴스를 통해서 플라팅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플랫이냐면 이 빨간색은 여기까지가 정상 데이터인데 저희가 소팅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정상 데이터가 존재하고 뒤에 20%가 아노말리 데이터인데 이 80% 데이터로 저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라디우스, 이 원주, 그 반지름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점 같은 경우는 각 샘플에서 반지름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원주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노멀리인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조금 원밖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레디우스를 벗어나게 타점이 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를 형성해서 아노멀리인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PCA 리컨스트럭션 기반으로 아노멀리 딕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변수 두 개만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2D의 PCA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이 sklearn decomposition이라는 함수에 있는 PCA 함수 사용해서 n 컴포넌츠가 이제 몇 차원으로 요약을 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n 컴포넌츠를 2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과정 거쳐서 데이터 처리해주고 이제 스케일링도 진행을 해주고 PCA 2D를 이제 X에 맞도록 적용을 해서 총 2차원의 데이터로 압축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result 2D에 좀 0 인덱스, 1 인덱스 총 두 개의 피처에 대한 정보, PC1, PC2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총 29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2개의 변수가 압축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플러팅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어느 정도 클러스터링이 잘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 슈퍼바이스드,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깔로 나타낼 수 있지만 만약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세 분류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지도 학습도 가능하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D에 이어서 3D 변수 3개 뽑아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 이 n 컴포넌츠만 2에서 3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 적용을 해주고 이제 총 0, 1, 2, 3개 뽑아내서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값 넣어주고 이제 3차원부터는 이 플로틀리라는 패키지 사용해서 3차원 데이터 표현할 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캐터 3D 해서 X, Y, Z에 각각 PC1, PC2, PC3 넣어서 이제 레이블로 컬러 구분을 해줍니다. 3차원도 아까 2차원으로 뽑았을 때랑 조금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조금 겹치는 모습이 있고, 그런대로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클러스터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인 만큼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이제 아노말리 스레시홀드 정해서 아노말리 디텍션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프로젝션까지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x를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x 프라임으로 복원을 하게 되고요. 이 x와 x 프라임 간의 차이가 만약에 저희가 임의로 정한 어떤 threshold보다 크다 하면 아노말리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아무래도 이 비정상 데이터는 이렇게 압축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설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할 재구축 오차 같은 경우는 L2놈, 이 매트릭스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렇게 나온 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보다 높다라고 아노말리 스코어를 정하게 된다면 세 번째 인스턴스는 아노말리로 프레딕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냥 이 PCA2D에 있는 이거는 이제 PCA를 진행을 한 2D 모델이고요. 해당 모델을 inverse transform이라는 함수를 다시 사용을 해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2D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원된 이 프로젝션 2D를 데이터 프레임화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기존의 X와 동일한 쉐입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복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2 놈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difference라는 변수의 프로젝션 데이터 프레임에서 기존 X 데이터 프레임을 뺀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제 파워 함수 사용해서 각각의 값을 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0.11953이 0.01423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바뀐 값들을 행별로 합산을 해주게 됩니다. 합산을 해주게 된 값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을 해서 이 리스트에서 인스턴스를 하나씩 뽑아와서 만약에 그 값이 저는 지금 이건 92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92로 해보겠습니다. 92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상위 92, 그러니까 큰 순으로 했을 때 8%에 해당하는 그 값보다 크다면 이제 1, 아노말리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값보다 작으면 이제 정상 데이터다. 이상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 Y 프레드 리스트를 이 difference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맨 마지막 여기 Y2 옆에 Y 프레드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Y와 기존의 Y죠? 기존의 Y와 이제 형성된 Y 프레드 리스트 간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컴퓨전 매트릭스까지 형성을 했습니다. 크래쉬는 뭐 당연히 잘 나오고 있고요. 총 335개 중에서 총 491개의 아노말리 중에서 335개, 약 한 68% 정도 로 좀 준수하게 잘 맞추고 있는 모습인데 어, 제가 선정한 이 아노말리 트레시홀드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트레시홀드를 바꿔서 진행을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95%로 선정을 하겠다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95%로 설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0.9289였고 이거를 흡사를 해서 다시 하게 되면 위에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큐러시도 많이 올랐지만, 어, 네. 이 아노말리를 검증하는 거는 오히려 더 줄었네요. 491개 중에 원래는 335개를 맞췄었는데, 지금 95%로 났을 때는 오히려 더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노말리 스코어를 어떤 이상치 스코어를 활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스코어를 잘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치 탐지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스레시홀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레시홀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노멀리 디텍션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한번 저런 이상치 스코어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나 코드 실습 내용이 아니더라도 질문하실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